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계 선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진핵생물의 개통수, 녹조류부터 육상식물의 진화, 육상식물의 그리고 적응 진화 형태, 그리고 식물계가 어떻게 다양화되는지, 마지막으로 선태류의 다양성, 선태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핵생물의 개통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개통수는 동일한 겁니다. 교재에 따라서 분류군의 이름을 좀 달리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것은 우리가 보는 육상식물의 위치입니다. 자, 육상식물은 보시는 것처럼 녹조류, 이쪽에 녹조식물이라고 했는데 녹조류죠. 예. 녹조류에는 이제 보통 말하는 녹조류와 또 차축조류라고 하는 종류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육상식물과 가장 가깝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녹조류의 일종인 착축조류, 여기서는 이제 윤조류라고 다른 한자식 이름을 붙였는데 이 차축조류 또는 윤조류의 일부가 다른 종류가 이제 육상식물로 분기돼서 진화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그럼 육상식물들은 녹조류와 또는 그리고 차축조류와 어떠한 공통점과 그리고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상식물이 어떻게 녹조류로부터 진화되어 왔는지를 좀 간단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식물계에 이제 홍조류까지 식물계를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엽록체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물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좁게 말하면은 엽록소 B를 추가적으로 가지는 이 종류들을 이제 녹색 식물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녹조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육상 식물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엽록소 B를 가지고 있고 녹말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이제 녹색을 띠기 때문에 녹색 식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좁게 들어가게 되면 정자와 그리고 R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두 가지의 배우자가 접합을 해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종류들을 이제 난접합 식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거기에 차축조류 그리고 육상식물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상식물은 이제 여기서 유배식물 여기에만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차축조류하고는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육상식물들이 녹조류하고의 가지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 그리고 차축조류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길래 육상식물을 차축조류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식물과 녹조식물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우선 다세포, 그리고 진핵성,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독립영양생물이라는 점일 텐데요. 이런 점은 일부 홍조류에서 그리고 가을조류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스, 섬유소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거 역시 다른 원생생물 중에서 왑현무조류나 가을조류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상식물과 녹조식물, 즉 녹조류와의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엽록소 A 외에 B를 추가로 가진다고 하는 거죠. 홍조류 같은 경우에 엽록소 A 외에 홍조소가 있어서 붉게 보이는 데 비해서 이제 녹조식물에서는 엽록소 B를 가지기 때문에 녹색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 산물들을 저장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이 녹조류에서는 녹말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녹조류와 육상식물의 공통점이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조류 중에서 일부 녹조류에 포함되는 차축조류가 좀 더 육상식물과 가까운 가까운 종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녹조류에서 보이는 공통점 외에 추가적으로 일단 세포막에 원형의 셀룰로스 합성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셀룰로스는 세포벽을 이룬 성분이라고 했죠. 세포막에서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이 셀룰로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세포막에 있는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단백질이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차축조류와 육상식물의 공통점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꼬리가 달린 정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가, 해박조 구조가 육상식물과 차축조류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포가 분열을 하고 분열된 세포 사이에 이제 경막 형성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세포 중앙을 따라서 세포판이 발달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포 경막 형성체가 형성된다는 점이 육상식물과 차축조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식물을 유배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배가 있다, 배가 있다라고 해서 유배식물이라고, 엠브리오파이트라고 하는데, 즉 이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루겠지만 배우체에 의존하는 어린 포자체를 배라고 합니다. 그러한 배가 이제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육상식물을 유배식물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육상식물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다뤘던 차축조류라든가 녹조류들은 다 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에 살고 있다가 이제 육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식물들이 어떤 구조적인 적응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뭘까요? 물을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표피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방수 코팅 물질을 형성해서 물의 수분 손실을 막는 그러한 적응 진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물을 잃지 않는 대신 다른 문제가 생기죠. 뭐냐? 광합성을 하려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표피가 다 큐티클로 막혀 있으니 이체인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해주고, 어쩔 수 없이 물 손실을 좀 일어나겠죠. 즉 기공을 통해서 물의 손실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육상으로 올라온 식물은 진정한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분 흡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양분 흡수를 위해서 초기의 육상식물들은 균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즉 균류와 공생관계를 형성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균근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육상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상의 적응 진화였고, 이제 육상의 식물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또 다른 경쟁이 하나 생기죠. 광합성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데, 이제 육상에 올라온 식물들은 빛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빛 경쟁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식물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식물들이 취하는 방식은 즉 키가 커지는 거죠. 키가 커지게 되면 지상부 위쪽으로 양분들을 이동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송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관다발 조직이라는 것이 진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 수송만 해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키가 커졌으니까 그 커진 키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즉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합성이 되면서 형성이 되며 키가 커진 식물을 지탱하는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키가 커져서 키가 커지고 그 다음에 지탱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그렇다면 빛을 받아들이는 광합성하는 주요부인 잎이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면적이 변화가 필요하겠죠. 즉 좁은 잎이 아니라 넓게 잎이 변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빛 경쟁을 위한 구조상의 적응 진화가 됩니다. 앞서의 특징들도 육상식물이 차축조류와는 다른 가지는 육상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빛 경쟁에 위해서 가지게 되는 구조적인 적응 진화의 형질들이 되는데 좀 더 대표적인 육상식물의 파생적 형질, 즉 차축조류와 구분되는 형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상식물들은 세대 교본을 한다는 겁니다.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성, 단세포가 아니라 세포 여러 개 이루어진 다세포성의 배우체와 포자체가 교대로 생활사에서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세대 교본이라고 합니다. 다세포성의 포자체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포자를 만들고 이 포자가 즉 세포 분열을 해서 다세포의 배우체로 되고 배우체는 배우자 즉 정자나 난자와 같은 배우자를 생산하는 생활세대를 의미를 하고요. 이 생성이 된 배우자는 이제 수정이 돼서 접합자가 되고 또 다음 세대의 포자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다세포성의 배우체 그리고 포자체가 교대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차축조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육상식물에서 보이는 특징이고요. 물론 다른 원생 생물 중에서도 세대 교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진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상식물을 유배식물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배가 있다라고 했었죠. 배아가 있다고 한 건데 포자체에서 포자를 만들고 배우체로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배우체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 배우자를 만들어서 수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수정이 된 접합자가 이제 포자체로 자란다고 했는데 이 접합자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접합자가 어린 포자체로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배아라고 하고 이 배아들은 모체인 배우체의 양분을 의존하게 됩니다. 즉, 이 접합자가 포자체로 자라는 과정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생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다세포성의 의존적 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육상식물이 차축조류와 보이지 않는 다른 파생적 형질 차이점이 됩니다. 세대 교본을 하는 식물은 이제 포자체에서 반수성의 생식세포인 포자를 생성해 가지고 이 생성된 포자가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해서 배우체로 자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자도 뭔가 독립적으로 생장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죠. 즉,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포자가 스포로폴렌이라고 하는 단단한 중합체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조한 환경에서도, 극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견딜 수 있도록, 즉, 육상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포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포로폴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가지는 포자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러한 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포자낭, 차축조리에선 보이지 않는 다세포성의 포자낭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이곳에서 이 안에서 포자 모세포, 즉 EN의 포자 모세포를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N 반수성의 포자들을, 많은 포자들을 만들어내고 내보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은 다세포성의 배우자낭, 포자낭이 포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낭은 배우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성, 알과 그리고 웅성, 정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알과 정자가 다세포성의 배우자 낭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각각 알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라 해서 장난기, 그리고 정자를 만드는 것을 장정기라고 합니다. 장정기에서 형성된 정자는 이제 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따라 헤엄을 쳐서 장난기에 있는 알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알과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수정된 것이 이제 수정된 접합자가 배아로 자라게 됩니다. 육상식물이 차축조리와 모이는 파생형질 다음은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육상식물은 이제 지상에서 광합성을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자원들을 서로 필요하게 되는데, 즉 먼저 빛과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물과 무기염료들. 이러한 자원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자원들은, 빛과 이산화탄소는 지상부에서, 그리고 물과 무기염료는 땅에서 존재하는데, 이들을 얻기 위해서 육상식물은 이제 정단, 양쪽 정단 끝부에 있는 분열 조직에서 생장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전 과정이 식물 생활사를 거쳐서 이 정단 분열 조직을 통해서 식물들은 자라게 됩니다. 육상으로 올라온 식물은 이제 다양하게 진화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육상으로 오는 식물들을 크게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죠? 네, 빛이었죠. 빛 경쟁을 위해서, 빛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식물의 키를 키우기 위해 관다발이라는 것이 이제 유무입니다. 그래서 관다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관다발 식물, 그리고 또 관다발을 이제 진화를 통해 가지게 되는 관다발 식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비관다발 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태류, 그리고 선태류에는 크게 태류, 선류, 각태류 등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다발을 가진 식물들도 그 뒤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의 종자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비종자 관다발 식물과 종자 식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비종자 관다발 식물을 다룰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사리, 양치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종자를 가지는 종자 식물로 또 그 종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느냐, 겉씨 식물, 아니면 종자가 씨방이라고 하는 어떤 식물의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속씨 식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존하는 식물의 10개는 앞서 말했던 태류, 선류, 각태류 외에 이제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을 해서 2가지, 그리고 겉씨의 식물의 4가지, 그리고 속씨 식물을 꽃이 피운다고 해서 현화식물, 이렇게 해서 총 현재 현존하는 식물들을 10개의 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선태류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